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영이 아빠입니다. 네, 현재 시각은 이제 12월 1일 저녁 9시를 지나고 있네요. 네, 어제까지 정리했던 뉴스를 포함을 하고 오늘 일어났던 뉴스들을 함께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영상을 올리기 전에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그 수조님께서 글을 쓴 칼럼을 가지고 조인디에서 방송을 한 부분입니다. 그레이스케일 뭐길래 자꾸 비트코인을 사들일까라는 주제로 영상이 있으니까 그레이스케일을 좀 깊게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중간중간 끊어서 봤는데 약 40분 정도 소요되는 영상이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어제 좀 포커스를 좀 맞췄던 게 뭐냐면은 글도 제가 썼는데 새로운 친구에 대해서 좀 적었습니다. 구겐하임 펀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글에는 그레이스케일에 제가 정리를 해놨던 여러가지 글들과 그리고 조인디 영상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구겐하임 펀드라는 곳에서 대략 5억 3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869억 정도를 GBTC, 그레이스케일의 GBTC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사실 좀 최근에는 용어들이 좀 많이 나와서 좀 복잡하긴 한데, 단순하게 봤을 때 5,800억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말 이 시장이 좀 커질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하죠. 지금 이 상황은 어제라서 아마 조금 시세가 좀 바뀌었을 거고, 관련 기사들은 여기 첨부가 돼 있으니까 뭐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을 넘어서 구겐하임 펀드도 아마 종종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SC에 등록된 업체고 매매를 하거나 할 때 보고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어제 나왔던 거에서 페이스북 코인 리브라가 내년 1월 달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 영상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지난주 1억 3,680만 1.1을 대략 곱하면은 한 1,500억 정도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는 거죠. 그레이스케일은 뭐 지금 코인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듣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워낙 많이 사고 있으니까 주의를 좀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액티브 유저 기준으로 15개의 탭을 이제 나타낸 건데, 사용자 수 기준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뭐 그렇죠. 그냥 많이 사용했다는 기준이라 뭐 이게 좋고 나쁘다를 따지는 못하겠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헤드라인으로 좀 다려고 하는 기사인데요. 그렇습니다. 세금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예, 과세 일정이 2022년 1월 달부터 과세를 하기로 했죠. 10월 달부터 적용을 하기로 했다가 3개월을 유예를 시켜가지고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해서 의결이 된 겁니다. 이게 2022년 1월 달부터 과세가 될 예정이고,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양도 차액은 기타 소득으로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다만 1년간의 소득 금액이 250만 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20% 세율입니다. 250만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 여기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사실 그 2022년 1월 달이 될 때쯤이면 아마 조금 더 자세하게 확정이 돼서 나올 거니까 지금 뭐 미리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시경 정도에 비콘 체인 이더리움 2.0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지금 정식 가동을 시작했다고 하는 기사를 지금 방금 체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따가 그 링크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화요일 뉴스가 지나갔고, 주요 이벤트들, 오늘 이더리움 2.0이 출시가 되는 날, 오늘 됐고, 뭐 중국 바오산시에서 채굴업체들에 대해서 전력 공급을 중단했다고 하는데, 기사를 봤는데 뭐 자주 중단하는 터라서 크게 신경 쓸 거리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더리움 2.0이 코인베이스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게 BETH, 그러니까 비콘 체인 이더리움이라고 해서 얘네한테 예치를 하면은 얘네가 대행해서 돌려주는데, 그 예치한 거를 비콘 체인 이더리움 BETH, 예를 들면 이더리움 2.0의 이더리움으로 돌려주는 그런 유동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쿠오비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비탈릭이 좀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 부분이 이더리움이 실제로 이더리움 1과 같은 형태는 아닌다라고 좀 얘기를 하긴 합니다. 조금 헷갈리는 실수일 수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은
그리고 영탁님방에서 지금 온 건데 비콘 체인 제네시스 블록이 지금 생성이 됐다는 그런 기사를 확인을 했네요. 지금 1분 전에 생성이 됐습니다. 신기하긴 합니다. 이더리움을 여러가지 좀 좋게 보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따가 직접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생성이 됐다는 기사. 이건 또 리플의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연구원에 따르면은 리플 공동 창립자인 제드 맥칼럼, 리플이 현금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 그래서 계속 팔아대고 있다.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약이 좀 걸려 있긴 한데 계속 파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분석이 있긴 한데, 뭐 맥칼럼의 거래량이 너무 작다면 세 번째로 큰 암호화폐 리플의 장기 흐름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하긴 했지만, 팔아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보고서나 아니면 지갑 추적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레이스케일에서 보유량이 1813개의 비트코인 증가했다는 소식. 페이코인 사용처가 이달께 나왔으니까 뭐 지난달에 변동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탈릭이 오늘 이제 오전에 정리한 거니까 12시간 정도 비트코인 체인 2가 출시가 남았다라는 그런 기사가 올라왔었고, 그 비탈릭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비트코인 체인 이더리움 BETH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그 거래소가 대행으로 스테이킹을 해주고 스테이킹 한 거를 담보로 잡고 비이더리움을 만들게 돼서 거래를 시켜낸다면 약간 헷갈릴 수 있다. 뭐 그런 부분인데, 거래소들끼리 비이더리움, 그러니까 이더리움 2의 담보로 잡고 내준 비이더리움이 실제로 거래가 가능해서 거래소끼리 전달이 될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서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이거는 제가 편의점 매달 1일날 정리를 하는 건데, 편의점에서 이벤트를 하는 겁니다. 이거 봤더니 일주일 동안 79% 할인을 한다고 하네요. 뭐 참크래커, 홈런볼, 데미소다, 시그램 등등 요 5가지가 있으니까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5,000장씩이니까 아마 참가해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세금 3개월 늦춰서 22년 1월달에 부과가 된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갑자기 오늘 썸과 저스트가 빗썸에 상장돼서 엄청난 상승을 좀 이루긴 했습니다. 저야 안타깝게 또 못 먹었는데, 참 기술이 없는 건지 기회가 없는 건지 결단이 없는 건지 참 이런 거 잘 못 먹네요. 내일은 페이코인을 통해 결제를 하면 BBQ 50% 할인 날입니다. 요거 챙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달은 좀 빠르네요. 2일날이고 도미노 피자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도미노 피자도 나오면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요거가 요거였습니다. 특근법 시행령을 보완해야 된다는 건데, 특근법 시행령 개정안 웨비나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거래소들의 대표님께서 나와서 얘기를 한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 거래소가 같은 기준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시중은행이 특정 거래소에만 실명 기자를 발급해주는 것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라고 도연수 프로비트 대표가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판비코, 고팍스, 프로비트 등 중소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사실 지금 입금 계좌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죠. 거래소 ISMS는 받은 상태로 아마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은행들이 좀 차별하지 말고 자기들한테도 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특근법에 따라서 은행들이 약간 이 허가를 내주는데 권한이 좀 생긴 건데, 은행들도 이 거래소에 문제가 없다는 걸 자기들이 보증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잘못됐을 경우 은행이 뒤집어 써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내주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중소거래소들이 다 없어진다 이렇게 보면 너무 좀 불평등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좀 조율이 좀 필요하긴 하겠죠. 일단은 웨비나를 통해서 이렇게 의견을 전달을 하니까 중소거래소들도 뭐 조건을 제대로 갖춘다고 하면 은행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인98에서 나오는 인기 검색어 코인들, 스시랑 세럼, 오아시스, 알파. 오아시스는 최근에 바이낸스 상장했었고 바이낸스 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와이스 레이팅스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두 가지, 중국의 CCID 그리고 와이스 레이팅스가 공식적으로 암호화폐를 평가하는 기관인데, 이쪽에서는 이더리움에 최상위 등급을 부여했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CCID를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면서 CCID에서 비트코인 순위가 12위다, 이오스가 1위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죠. 현재 와이스 레이팅스 기준에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아마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민티지랩에서 가지고 온 건데, 이더리움 디파이 맵을 만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디파이에 궁금하신 분들은 요 맵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저도 다 모르는 내용이라서 딱 언급은 안 할게요. 요거는 좀 디파이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데, 와이언 파이낸스랑 스시랑 하나 3개가 합쳤다고 하는 소식인데, 이 김밥이 스시가 이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 요 4개군요. 와이언, 크림, 스시, 커버 이렇게 해서 설명을 좀 달아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필요하신 분은 요거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디파이를 글을 이제 용어 정리를 몇 가지 썼는데 정확하게 깊게 알지는 못합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좀 많고 실제로 해보는 것과 차이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것만 머리에 넣고 있지 실제로 깊게는 알기 힘듭니다. 사실 깊게 한다는 의미는 코인이 사실 9천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프로나 제대로 알까요? 저도 매번 배우긴 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밀크코인을 제가 또 서포터즈로 하게 돼가지고 공지 정보는 제가 꼬박꼬박 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뭐 사라 파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런 공지사항이 있다 정도만 올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핵심 개발자가 이더리움은 하나다, 이더리움 1과 2가 통합이 2022년 정도 될 거다. 지금 2020년 12월이고 내년 1월 3일날 이제 정식으로 출시 예정인데 약 1년 정도는 지나야 통합이 될 거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더리움은 단 하나다. 이더리움 2와 이더리움 1은 동일한 이더를 사용하며 별개 자산이 아니라는 것. 저도 제 기억에서 예를 들어서 쪼개진다고 하면 0.5 플러스 0.5가 1 이렇게 되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1에 있는 이더를 예치를 하면 이더리움 2를 반환해 주는 거니까 총 수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안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대부엉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나 봐요. 트론 생태계에서 대부엉이 컨트랙터를 수정해서 이용자 자산을 먹튀를 했다, 이런 내용 같은데, 프로젝트 측은 1억 골드를 챙긴 후 90%를 매도에 잠적한 상태다. 그래서 피해자는 6만여 명으로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론 네트워크에서 1위를 했던 프로젝트로서 트론 블록 캡시 값을 기반으로 컨트랙터를 통해 자동 플레이되는 게임, 약간 도박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트론 쪽에서 먹튀가 일어났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거는 젠글에서 스파크 에어드랍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글인데, 뭐 기존에 말씀드렸던 거 정리를 했던 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소식으로는 코인베이스는 지원을 안 한다 고 알려져 있고, 크라켄까지 아까 됐었고, 바이낸스도 지원을 하고, 후오비 쪽에선 연락이 아직 없는 걸로, 근데 거의 다 지원을 할 것 같지만 코인베이스에선 우리 지원 안 하겠다라고 밝힌 사실이 있습니다. 요걸 눌러보시면 지원하는 거래소들이 쭉 나와있어. 거의 대부분은 지원을 해요. 코인베이스는 무슨 자존심인지 그런 코인을 취급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저도 이거 언체인 이용규 대표가 각국 중앙은행 CBDC에 주목한 6가지 이유라는 글을 딱 보고 뭐 맞나? 이렇게 생각 딱 봤더니 몇 개 없어요. 금융 포용력, 복원력, 결제 시스템의 복잡성, 추적 가능한 익명성, CBDC가 적합하다, 뭐 별게 없어서 그냥 읽은 거밖에 별로 없네요. 요것도 1일날 되면 제가 올려드린 건데 매주 수요일마다 이벤트를 합니다. 핸드폰 앱 포켓CU를 통해서 이벤트를 하니까 할인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제가 매달 올리는 거예요. 제가 뭐 돈을 받고 올리는 게 아니라 이벤트를 정리하는 것도 제 블로그에 좀 기록을 해 놓는 거라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디파이 프로젝트 컴파운더 CP3R3R이라는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코드 자체에서 그 뭐라 그러지? 먹튀가 가능한 코드가 이미 심겨져 있었다고. 그러니까 러그풀이 먹튀인데 미리 오딧을 3번이나 받았다는 걸 강조해서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도 하였는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전량 이체되었다. 먹튀를 한 거죠, 그냥.
패닉에 빠졌고 투자자들은 누가 어떤 경위로 빼돌렸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좀 문제죠. 감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제가 오디시라는 글을 잠깐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오디시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오디시 블록체인 보안 감사입니다. 블록체인은 코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코드에서 문제가 있거나 이런 취약점이 있거나 이런 거를 감사를 해주는데 그것을 오디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파이 프로젝트들 중에서 감사를 받지 않고 나온 프로젝트들도 상당히 많고 기존 프로젝트들도 거래소 상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오디트를 받아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오디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도 먹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래서도 좀 명시를 하긴 했는데 오디트를 받았다고 이게 다 안전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안전하다라고까지는 볼 수 있지만 최소한에 대한 코드의 안정성입니다. 오디트를 받았다고 먹튀가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 안 되고 대표적으로는 슬로우미스트, 서틱, 팩실드 이런 업체들이 오디트를 하는 업체로 좀 알려져 있긴 합니다. 네, 그러고 암호화폐 투자사 비트코인 그룹이 6천만 유로를 돌파했다는 소식인데 이제 기업 투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태리님께서 쓰신 컬럼이 약간 일부 수정이 좀 돼가지고 제가 다시 좀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제목은 거래소들의 흑화 설거지로 이어지진 않을까라는 제목으로 글을 좀 정리를 하셨습니다. 뭐 거래소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설거지를 하는 경우를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했으니까 글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인디에서 이런 멘트도 있죠.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칼럼니스트의 그거니까 요거 이더리움 2.0 메인넷 런치 이벤트라고 해서 좀 전에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유튜브에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code claim word and today's 실시간으로 그 지금 블록 생성하는 것들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라이브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가지 체크리스트나 뭐 그런 것들을 지금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가 3,000명이나 되네요. 이야 멋있다. 약간은 뭐라 그러지 역사적인 날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긴 합니다. 네. 다른 추가 소식 있나 한번 더 훑어볼게요. 이거는 좋네요. 지금 여기서 제가 긁어올 건데 코인베이스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파트너로서 100만, 1000만억, 100만, 1000만억, 4억 2,500만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 구매를 대신 수행했다고 합니다. 와, 되게 멋있네요. 기업들도 이제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코인베이스 진짜 대단한 미국 거래소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비트코인을 많이 구매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단합니다. 코인베이스에서 시장가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대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를 하나 봅니다. 멋지다. 이더리움 2.0 비트코인 체인 메인넷이 공식 출시됐다는 지금 여기서 라이브로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네 없습니다. 아마 지금 비콘 체인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페이지 1.5에서 2단계까지는 아마 거의 공조를 하면서 나아갈 거니까 아마 이더리움 1과 2가 계속 지속적으로 소식이 올라올 거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하잉아빠였습니다.